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대하는 게 더 어려워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땐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젠 한번 마음이 상하면 아예 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저 사람만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며칠째 잠도 못 자겠어. 그 사람 때문에 모임 나가기도 싫어졌어요. 이런 쏘가리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인간관계 갈등 해결사로 유명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사람 마음을 얻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저 세 가지 척만 하면 돼. 처음엔 세상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얘기를 들어보니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저만 알기 아까워서 들고 왔습니다. 오늘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원수 같던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보면 모르는 척하라. 우리 경로당에 30년째 함께하는 회원이 계세요. 얼마 전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경로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들이 사기를 당했대, 빚이 얼마래, 집도 날릴 판이래,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전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평소처럼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고 도시락도 함께 먹었죠. 그러다 한 달쯤 지나서 그분이 먼저 커피를 타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회장님은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셔서 여기라도 편하게 올 수 있었어요. 다른 모임은 다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척이 때론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수를 알게 됐을 때 세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이게 됩니다. 첫째,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를 대놓고 무시합니다. 이때 상대는 난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무력감을 크게 느낍니다. 둘째, 험담거리로 삼아 뒷말을 즐기는 경우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순간 재미를 얻지만 결국 누구도 믿기 힘든 사람이 되고 맙니다. 셋째, 아예 그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서로 마음이 다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죠. 그런데 모르는 척은 달라요. 일부러 묻지 않고 평소처럼 대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그래도 내 편은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장사하다 보면 남의 단점이나 실수가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걸 모르는 척 해주는 사람이 결국 제일 큰 장사를 한다. 옆 가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부분은 뒷담화를 하거나 피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대하면서 모르는 척해준 상인은 나중에 그 이웃 상인이 다시 일어섰을 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과거나 약점을 이야기할 때 맞아 나도 들었어 하고 거들면 순간의 대화는 무르익을지 몰라도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자라나죠. 내 얘기도 이렇게 할까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깨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척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함부로 헤집지 않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배려가 때론 원수 같은 사람조차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방법은 봐도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갈등은 10 중 9이 안 본 척, 못 본 척 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덮고 진실을 외면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트러블까지 일일이 지적하다 보면 내 마음부터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1년 전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새로 이사 온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티격태격하시곤 했습니다. 누가 복도에 잠시 쓰레기를 놓아둬도 누구 집짓이냐?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바로 부모에게 항해 전화를 하셨죠. 다들 그분만 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분은 평생 막내 아들 뒷바라지하고 치매 걸린 남편 간호를 하다 혼자 되신 뒤 늘 외로움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트집을 잡아서라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 사정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대신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매실차를 끓여드리고 가끔 도시락도 함께 먹었죠. 그러자 할머니 목소리 톤이 점차 부드러워지더니 나중엔 제가 심어둔 꽃을 같이 가꿔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경로당 회장님이 되셔서 새로 이사 온 분들을 먼저 챙기는 분으로 바뀌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동창회나 친목 모임, 가족 모임 같이 사람들을 만날 자리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옛날 일을 들춰내거나 사소한 실수로 트집을 잡더라도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실수나 불편한 말 한마디가 크게 느껴지는 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기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만약 저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어라고 한 번 모임을 빠지면 다음엔 더 나가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연락도 끊기고 내 안의 세상은 자꾸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못 본 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 어르신께서는 딱 3번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처음엔 웃으면서 넘긴다. 2번째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참는다. 3번째가 되면 그제야 조용히 그 말씀은 제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다. 신기하게도 3번째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상대가 못마땅해도 그 사람의 장점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저 사람 지난번에 아픈 회원 문병도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거죠. 그렇게 여유를 갖고 생각하다 보면 굳이 싸움으로 번질 일도 없이 못 본 척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작은 허물은 덮어주고 큰 허물이라면 점잖게 타이르라. 라는 공자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나에게 크지 않은 피해를 주는 사소한 잘못까지 일일이 따져 묻다 보면 결국 서로 예민해져 싸우게 됩니다. 반면 갈등의 씨앗이 될 작은 일은 흘려보내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만 단호하게 대처할 줄 알면 내 마음의 평안도 지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은 끊이지 않겠지만 못 본 척이라는 작은 습관이 오히려 원수 같던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큰 비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째, 못 들은 척하세요. 여러분, 못 들은 척이야말로 험한 말이나 실언을 가장 깔끔하게 무력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세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라고 했어? 하는 태도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매달 만나는 동창 모임이 있어요. 다들 은퇴하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자주 보면서 즐겁게 지내죠. 그런데 지난번 모임에서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데 밖에서 우연히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김 회장, 요즘 잘 나가는 척은 또 왜 저래? 손주 외국 유학 보냈다고 자랑하더니 그 돈으로 우리 불우이웃 돕기나 할 것이지. 맞아, 맞아. 나도 그 얘기 듣고 좀 불편하더라고. 이 얘기를 몰래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난 그저 기쁜 마음에 손주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자랑으로 들렸나? 그리고 내 재산 가지고 왜들 저러나 하고요.
화가 나서 당장 들어가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세상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하지만 네 마음은 네가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갔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면서 어이구, 화장실 다녀오는데 창밖에 꽃이 예쁘게 폈더라. 우리 다음 달엔 꽃 구경 한번 가볼까?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응하니까 험담하던 친구들은 오히려 더 멋쩍어하는 눈치였답니다. 모임 내내 그분들이 먼저 다가와 이것저것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험담했던 친구가 먼저 연락해 요즘 너무 힘들어서 실수했다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저는 여전히 못 들은 척 무슨 일 있었냐며 대화를 이끌었고 결국 친구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자 감정의 골이 풀리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발끈했다면 동창회가 깨졌을 겁니다. 여러분, 못 들은 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작은 험담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묵묵히 넘어가면 이 에너지를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 회장님 사례처럼 못 들은 척하면 상대는 혼자서 내가 괜히 심통을 부렸나 하고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런 뒤 오히려 먼저 다가와 사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 번의 갈등이 오히려 진솔한 대화로 이어지면 그전보다 사이가 더 좋아지기도 합니다. 작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의 속마음을 알 기회가 생기고 오해가 풀리면 감정의 골이 좁혀지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세대는 말다툼이 커지기 쉬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명예가 있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도 예민해지고 우리 세대는 특히 명분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사소한 험담도 그냥 넘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초기에 못 들은 척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표정 관리입니다. 험담을 들어도 응, 뭐라고 하는 표정으로 넘기세요. 둘째,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세요. 셋째, 정말 서운하다면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공개적인 말다툼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작은 험담 하나에 발끈하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못 들은 척은 상대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줄 뿐 아니라 오히려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오늘부터 응, 뭐라고 했어? 하고 되묻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하죠. 하지만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고 작은 오해로도 큰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척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의 작은 실수는 봐도 못 본 척, 약점이나 단점은 모르는 척, 그리고 험담이 들리면 못 들은 척.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상대방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여유를 보이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니까요. 지혜로운 동반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만큼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